사업 촬영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구미문화재단 지역문화팀 이승현들이라고 합니다. 설명회를 시작하기 앞서 오늘 저희가 사전 신청 접수를 받았는데도 이제 시민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주셔서 좀 곤란한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좀 함께 웃으시면서 많은 배려 주셔서 굉장히 감사한 말씀 먼저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구미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2025년 시민문화활동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과 지원서 작성 방법을 설명드리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집에 게재된 내용과 순서가 동일하니 안내에 맞춰 자료집 페이지를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미문화재단 대표이사 이한석 대표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구미문화재단 대표 이한석입니다. 먼저 이렇게 많이 오셔서 장소가 조금 협소하신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여기 와 계신 분이 실제 시민들과 함께 제일선에서 우리 구미 시민들에게 힐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간 활동을 해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리고, 작년에도 108개 팀이 응모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30개 팀을 해가지고 큰 무리 없이 시민들에게 나름 큰 방향을 일으켰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 점은 또 저희 김장호 시장님이 저희 재단에 당연직 이사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활동에 큰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올해도 좀 더 짜임새 있고 큰 활동을 통해 우리 40만 구미 시민들에게 좋은 그 문화적 활동을 해주자는 당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만큼 시장님을 필두로 저희 재단 임직원은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또 여러분들의 합리적인 의견은 귀 기울여서 같이 동반 성장하는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또 작년에 구미시에서 받은 25개 사업이 이 사업으로 이제 같이 합해져서 통합 지원을 하니까 아마 좀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모셔야 되는데 우리 예산상 일부밖에 못됨을 좀 널리 양해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애쓰신 만큼 김장호 시장님도 좀 더 열심히 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좀 더 매년 조금씩 좀 늘려갈 수 있도록 애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을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 복히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시 한번 작년에 이렇게 30개 팀이 선정돼서 열심히 활동해 주심을 다시 드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올 한 해 여러분들 꿈과 여러분의 끼가 마음껏 발휘되는 좋은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 2025년 구미문화재단 지원 사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료집 5페이지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미문화재단에서는 지난 17일부터 구미 시민과 예술인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4가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설명을 들어오신 시민문화활동 지원 사업 외에도 문화예술교육, 전문예술인, 청년예술인 지원 사업이 함께 진행됩니다. 모든 사업 내용은 구미문화재단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저희 구미문화재단의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시민문화활동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 구미문화재단에서 진행한 2024년 생활문화지원 사업이 연속 사업입니다. 단체와 공간을 지원한다는 점은 작년과 동일하나 지원 규모가 보다 확대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이후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생활문화단체와 민간 공간을 지원해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 주도의 문화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원하는 사업을 기획하고 구미 곳곳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이 벌어지도록 지원해 구미에서의 문화적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자 합니다. 혹시 설명이 좀 빠른가요? 네, 듣다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분 있으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주요 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집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는 2월 17일부터 3월 14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지원서 접수가 마감되면 심의 과정을 거쳐 총 50여 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선정 결과는 3월 28일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결과 발표 시 추가 제출해야 될 서류를 안내드리니 반드시 홈페이지 게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4월 초에는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육과정의 첫 번째로는 사업 선정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정산설명회가 개최됩니다. 정산설명회에서는 지원금 교부 신청 방법과 정산 방법을 설명드리고 향후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채팅방 링크를 공유드립니다. 또한 결과 발표 시 안내드린 추가 증빙 서류를 현장에서 접수할 계획입니다. 정산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팀은 사업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산설명회가 끝나면 역량 강화 교육과 전문가 컨설팅 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새내기 지원형과 공간 지원형의 경우 역량 강화 교육에, 문화 나눔형의 경우는 전문가 컨설팅에 필수로 참석해 주셔야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종료되면 4월 중 저희가 지원금을 교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각 단체에선 심의 결과를 반영해 사업 계획서를 보완하고 보조금 통장과 전용 카드를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 재단에서 통장 개설 내용을 확인한 후에 지원금을 교부해 드립니다. 4월 중 지원금 교부가 완료되면 10월 31일까지 팀별 활동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활동 추진 기간 동안 매월 말일에는 월별 활동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재단에서는 사업 담당자가 활동의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진행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는지를 살피기 위해 현장 모니터링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10월 31일엔 모든 팀별 활동이 종료되고 인건비 집행이 마감되어야 됩니다. 11월 10일까지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지원금이 모두 집행되어야 되며 원천 징수, 세금 신고 납부 절차도 함께 맞춰주셔야 됩니다. 또한 4월부터 10월까지 활동 내용을 기록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12월 10일까지는 모든 정산을 마치고 정산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10월 이후의 과정이 좀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향후 재단에서 지속적으로 일정 안내드릴 예정이니 너무 걱정 마시고 재단 안내사항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업 지원 원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집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본 사업은 구미 시민을 대상으로 구미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지원합니다. 인근 칠곡 서점, 김천 앞포와 같은 곳에서 사업 운영하시면 지원 대상에서 비대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 부탁드립니다. 단체 대표자는 타 지원 사업에 중복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즉 시민문화활동 지원 사업의 단체 대표자나 공간 운영자는 앞서 말씀드린 문화예술교육, 전문예술인, 청년예술인 육성 사업의 대표자로 참석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중복 신청 시 지원 원칙 위반으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단 팀 대표자가 아닌 일반 참여자의 경우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시민문화활동 지원사업 내에서도 동일한 대표자의 중복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즉 새내기 지원형에 신청한 팀 대표자와 공간 지원형에 신청한 팀 대표자가 동일할 시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팀을 구성할 땐 대표자뿐 아닌 일반 참여자 구성에도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 본 사업은 1단체 1사업 지원 체제로 회원이 50% 이상 중복된 팀은 동일한 팀으로 관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 팀 중 한 팀만 선정될 수 있으니 회원 구성 시에도 중복 신청자가 절반 이상 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외의 지원 배제 사항은 자료집 7페이지 내 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 유형별로 사업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사업 유형은 생활문화단체, 즉 생활문화동호회를 대상으로 하는 새내기 지원형과 문화나눔형, 그리고 민간공간을 지원하는 공간지원형으로 총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모든 유형의 활동 내용은 자료집 10페이지를 참고해 계획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모든 유형의 팀 대표자는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어린이나 청소년이 활동한 단체여도 대표자는 반드시 성인이어야 됩니다. 우선 단체를 지원하는 새내기 지원형과 문화나눔형 두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8페이지 하단과 9페이지 상단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사업 모두 구미시민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미시민은 구미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뿐 아닌 구미시 소재의 기업과 기관에 소속된 직장인과 학생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성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신규 단체는 새내기 지원형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새내기 지원형은 신규 단체들이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강의를 듣거나 함께 활동하며 단체 역량 강화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새내기 지원형에 참여한 단체들은 최소 4회 이상의 교육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계획해 주셔야 됩니다.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강사는 반드시 동아리 구성원이 아닌 외부 강사여야 됩니다. 총 15개 팀을 선발할 예정이며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성한 지 3년이 넘은 단체는 9페이지의 문화나눔형에 신청 가능합니다. 문화나눔형은 충분한 활동 경험을 가진 단체들이 자체적인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기획해 구미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문화나눔형은 다시 단독형, 복합형으로 나누어집니다. 단독형의 경우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단체가 홀로 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과정을 지원합니다. 총 20개의 팀을 선발하며 25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금액을 지원합니다. 복합형의 경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한 단체에서 2가지 이상의 장르를 혼합한 활동을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즉, 하나의 단체가 음악, 미술과 같이 상이한 장르를 혼합해 활동을 기획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르는 앞서 말씀드린 자료집 10페이지 내용을 따릅니다. 여기서 2가지 이상의 분류 내용이 혼합되어야 됩니다. 또 다른 경우는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2개 이상의 단체가 협업하는 경우입니다. 신청하는 단체 모두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신청부터 활동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이 경우 활동 장르는 하나여도 무방합니다. 문화나눔형에서는 장르, 단체 결합수와 상관없이 총 5개 팀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지원 금액은 400만원에서부터 800만원까지입니다. 참고로 재단에서 지정한 공간을 활용하면 심사 과정에서 100점 만점에 5점을 부여합니다. 자료집 11페이지에 해당 공간 내용이 나와 있으니 반드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간 지원형 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9페이지 하단에 기재된 내용이니 참고해 주십시오. 해당 유형은 카페나 서점, 공방 같은 공간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해 생활권에서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돕고자 설계되었습니다. 사업은 구미시에 소재한 민간 공간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자는 반드시 공간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사업 신청 시 등기부 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 공간 소유자나 운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신청 내용에는 해당 공간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최소 4회 이상 운영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기존 공간에서 진행하는 활동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간 지원형에서는 총 10개 내외의 공간을 선발해 최대 200만원까지 금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자료집 12페이지 지원서 작성 방법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지원서를 포함한 모든 제출 서류는 구미문화재단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으며 제시된 양식을 반드시 준용해 주셔야 됩니다. 홈페이지 방문과 이용에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지원서 작성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사업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지원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팀은 지원 신청서, 운영 계획서, 공고문에 첨부된 서류 일체와 함께 도의번호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공간 지원형에 신청한 팀은 공간 소유자 또는 운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지원서를 다 작성하셨으면 3월 14일 오후 5시까지 재단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우편, 이메일 접수 시 반드시 구미문화재단 사무실로 전화해 사업 담당자의 확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3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의 절차와 예산 편성 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심의는 1차적으로 신청 자격과 제한 대상 등을 검토 후 2차적으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각 유형마다 사업 목적이 다르기에 심의 기준 또한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료집 13에서 14페이지까지 유형별 심사 기준을 게재해 두었으니 계획서 작성 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예상 편성 시 확인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료집 15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모든 인건비는 원천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지급돼야 됩니다. 해당 내용은 15페이지 인건비 항목 내 공통사항표에 게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운영비는 홍보비, 재료비, 회의비, 수선비 등을 포함합니다. 홍보비는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됩니다. 단 사업 내용 홍보가 아닌 단체를 알리기 위한 기념품과 굿즈 제작은 불가능합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사업 운영을 위한 소모성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 가능합니다. 기자재, 비품 등 자산성 물품의 구입은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연습과 발표를 위한 공간과 의상 대여, 각종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기자재 등은 대관 임차비 항목으로 편성해 주십시오. 대관료 임차료 집행 시 단체 대표자 또는 구성원이 운영한 업체는 활용 불가능합니다. 공간 지원 형식과 마찬가지로 사업 선정 공간의 대관료 집행은 불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관련 규정은 앞서 안내드린 세부 지침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 예산 집행 시 유의사항입니다. 기본 원칙과 편성 불가능 항목은 자료집 19페이지 내용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 20페이지 지원금 집행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지원금 저용 통장은 잔고가 영원히 상태가 됩니다. 올해 방치해둔 통장을 사용할 경우 이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교부 이틀 전 반드시 통장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통장은 본 사업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타 기관, 타 사업의 예산 교부와 집행,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목적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지원금 사용은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현금 인출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인건비 집행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좌 이체만 가능하며 이 경우 반드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셔야 됩니다. 타액이체 수수료, 공인 인증서 발급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는 자부담으로 전용 통장에 입금을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지원금 정산서는 반드시 마감 기한을 지켜 제출해 주셔야 되며 기간 내 미제출 또는 서류 비비의 경우 임년도 사업에서 페널티가 부여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이어 기타 유의사항입니다. 신청 서류에 허위 사실이 기재되었거나 예산 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환수 조치와 같은 행정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팀 선정, 즉 지원 확정 후에는 계획서 상의 사업 내용과 대표자, 지출 담당자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예산 프로그램 세부 내용 등은 변경 가능하나 사전에 재단에 알리고 담당자와의 협의를 거쳐 사업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듯 참여 단체들은 컨설팅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에 필수로 참석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최종 정산, 실적 보고서뿐 아닌 월별 활동 보고서를 함께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재단에서 대표자분께 직접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단 사업 담당자의 연락을 연속해 피할 경우, 즉 2개월 이상 연락이 불가능할 시 올해 사업 선정 내용을 취소 처리하고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이제 기타 안내 후 질의응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 26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 구미문화재단 공식 SNS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구미시에서의 행사와 구미문화재단의 사업을 이제 꼼꼼히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채널 추가 구독으로 유익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료집 27페이지에 안내된 QR코드와 링크로 접속하시면 구미문화예술 아카이브 홈페이지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아카이브 페이지에선 구미예술인과 예술단체 정보를 등록하고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단체 간 협업이 필요하신 분, 본인의 활동을 홍보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안내드립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자료집 21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은 문의가 있었던 단체 보유번호증과 관련한 내용을 우선 안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말을 좀 빨리 했는데요. 다 자료집에 있는 내용이라서 좀 빨리 설명을 드렸고 이제부터 좀 천천히 진행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따가 좀 어려운 게 있으면은 생각해 두시고 추후에 또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니 그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새내기 지원령과 문화나눔령이 신청한 단체의 경우 고유번호증을 저희가 필수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아직 고유번호증이 없는 단체의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신청 시 고유번호증을 제출해 주셔야 되나 신청 기간 내에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기가 어려운 경우 재단 담당자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신청서만을 우선 접수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단 활동 대상으로 선정된 후에는 반드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저희에게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고유번호증은 관할 지역 세무서 또는 홈픽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세부 발급 절차는 자료집 21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발급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외에도 문의가 많았던 사안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내용은 자료집 중 일부 내용을 발췌해서 게시한 내용입니다. 우선은 이제 함께 화면을 살펴주시면서 좀 해당 사례를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이제 학원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단체를 구성해 지원되는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꽤 있었는데요. 학원 구성원들이 학원이 영리 활동과 상관없는 사업을 기획해 신청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원에서 진행하던 기존 활동과 동일한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활동할 시 지원 및 선정이 어려운 점이 있어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앞서 안내드렸던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은 이제 필수로 참석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이 참석해야 되는지는 문의가 있어 한 번 더 안내를 드립니다. 일단 아래 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참여 유형별로 참석해야 되는 교육 내용이 다릅니다. 정산 설명회의 경우 유형 공은 없이 모든 단체가 참석해 주셔야 되며 역량 강화 교육과 컨설팅은 새내기 지원령과 공간 지원령, 문화나눔 경우별로 참석 대상이 다릅니다. 본인이 해당하는 유형을 좀 잘 신경 써서 반드시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석하실 때는 신청 단체의 대표자나 지출을 진행하는 집행 담당자 중 한 명 이상이 반드시 참석해 주셔야 됩니다. 혹시나 참여 구성원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재단 사업 담당자에게 반드시 연락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간과 관련된 질문들이 좀 있었습니다. 단체에서 동아리실과 같은 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사업 추진 장소로 사용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일단 사용은 가능하나 이 경우 임차료 편성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공간 지원령의 선정액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아래 내용과 마찬가지로 공간 지원령에서의 경우 공간 운영자는 프로그램 기획에 대한 대가로 기획비를 따로 편성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비는 전체 예산이 20% 이내만 책정 가능하니 이 점도 반드시 유의 부탁드립니다.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이 또한 재단 담당자에게 해당 내용을 유선등으로 알려주셔야 됩니다. 재단 담당자가 변경 내용을 검토한 후 승인 처리를 도와드리고요. 이후에 재단에서 공유드리는 사업 변경 양식에 맞게 내용을 기입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차질이 있거나 도저히 사업을 이어가기가 어려운 경우 사업 포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명시된 사업 조정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되며 직접 재단을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접수해 주셔야 됩니다. 신청 후에는 재단이 신청 포기 승인을 받으셔야 최종적으로 사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나오니 반드시 사업이 끝날 때까지 재단과 면밀히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수나 세금 계산서 발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만약 집행 불가 항목에 해당한 내용이 집행되었을 시 1차 경고가 이루어집니다. 1차 경고가 이루어질 때는 해당 건에 대한 금액 환수가 이루어집니다. 지속적인 부정집행이나 계획과 상이한 활동이 진행될 시 교부한 지원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어 반드시 유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은데 간혹 업체에서 개인이라고 세금 계산서 발행을 거부하는 사례가 꽤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국민문화재단에서는 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할 것을 권장합니다. 만약 세금 계산서 발행이 어려울 경우 집행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카드로 결제를 하고 인건비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계좌 이체 후 세금 계산서를 반드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 관련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료집 15에서 16페이지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부담 금액에 대한 내용도 별도로 한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OTP, 공인인증서, 계좌이체 수수료, 카드 발급비 등 발급 연체 비용은 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사업 통장에 자부담 금액을 입금 후에 사용해 주셔야 되며 자부담으로 지출한 비용은 저희 제출 서류에 따로 명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원천세 관련 내용인데요. 지원 사업이 처음이거나 인건비를 집행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해당 개념이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 설명을 넣어두었습니다. 집행 항목 중 강사비, 사례비, 기획비 등 각종 인건에 대한 수당 및 사례비는 세법에 따라 원천 징수 후 계좌이체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원천 징수한 금액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셔야 되며 납부 영수증은 저희에게 11월 10일 결과 보고서와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원천세는 3.3%의 사업소득세, 8.8%의 기타 소수 나뉘어집니다. 다만 해당 부분이 구분이나 징수 방법, 이후의 서류 제출 방법은 제가 정산 설명회에서 한 번 더 꼼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천 징수 없이 사례비를 지급할 경우에는 가끔 자부담으로 본인이 원천 징수를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인건비는 원천 징수 납부액 앞서 말한 3.3%, 8.8%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납부액을 제외하지 않았을 경우 원천 징수 세액과 총 지급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이 변동이 있을 수 있어 반드시 총 금액 내에서 구분에 한 번 지출 부탁드립니다. 당사 인건비로 7월, 8월, 9월에 각각 10만 원을 지출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앞서 설명드렸던 3.3%의 사업소득세를 가정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매달마다 10만 원이 지출돼야 되는데 7, 8월에 지급 시기를 놓쳐 9월에 30만 원을 한 번에 지출한 경우입니다. 다만 이 경우 12만 5천 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3.3%의 세금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경우를 피하고자 일부러 30만 원을 10만 원으로 3번 쪼개어 지출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이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원천 징수에 대한 기준은 발생 기준이 아닌 지급 기준입니다. 회차를 나누어 10만 원을 지급했더라도 9월 중 총 3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돼 결국은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즉 7월, 8월, 9월에 10만 원 지출했으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데 9월에 몰아서 지급한 경우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번거로우시더라도 꼭 달마다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 시기를 놓쳐 집행 완료 시기 이후 예산을 집행한 경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10월 31일 그리고 11월 10일이 지나서 이제 예산을 사용한 경우인 거죠. 이럴 경우 집행된 예산을 해당 금액만큼 반납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번거로우시겠지만은 마감 기한을 잊지 않도록 항상 신경 써주시고 저희가 안내를 잘 드릴 테니까요.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항목 중 운영비 그리고 다가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가비는 전체 예산이 10% 이내로 집행 가능합니다. 총 예산이 100만 원일 경우 10만 원을 다가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가비는 1인당 5천 원 이내 사용이 가능하며 하루 1회로 제한됩니다. 즉 동일한 일자에 다가비를 2번 이상 연속 집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마찬가지로 10만 원을 한 번에 몰아서 사용하는 것 또한 금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간단한 다가가 아닌 식당에서의 결제, 식사료의 지출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주민번호 관련된 내용인데요. 간혹 재단에 제출하는 서류에 이제 주민번호 뒷자리를 가려서 제출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지만 재단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법령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제 재단에서 수집한 주민번호와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고 사업이 종료되는 즉시 파기하기 때문에 너무 염려 마시고 주민번호를 모두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사업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외에도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 분은 손을 들어 맞습니다. 소유자와 임차입니다. 선생님께서 예. 그 신청하는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고 가족이라도
소유자, 가족. 네, 저희가 가족의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직접 공간을 소유하고 있거나 임차인 경우 당사자만 대표자로 들어올 수 있어서요. 혹시나 참여를 원하신다면 가족분이 이름을 대표자로 세우고 교수님께서 이 그룹이 일원으로 참여하시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공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표자로 하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